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6.4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improper integrable 펑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형태는 정확하게 absolutely integrable 펑션이라는 것과 conditionally integrable 펑션이라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improper integrable 펑션과 locally integrable 펑션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 2에서 locally integrable이라 함은 물론 이제 이 2는 이 집합 4개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요. 이것의 정의는 요 2에 포함되는 임의의 bounded closed set CD에서 integrable이면 이 F를 우리가 이 2에서 locally integrable이다 그렇게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ocally integrable 펑션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정의했던 인테그럴 있잖아요. 그 정적분의 극한이 수렴하게 되면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네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locally integrable에 이 조건을 추가한 것을 우리가 improperly integrable 펑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한 대로 locally integrable 펑션의 집합이 이렇게 더 크고요. improperly integrable 펑션은 이 안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할 거는 이 improper integrable 펑션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수렴하는 시리즈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리즈는 시그마 AK라고 써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해서 무한히 많이 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수렴이 아니라 absolutely converge, 즉 이제 절대 수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공부했었는데요. 이것의 정의가 뭐였느냐면 각 항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다 절대값을 해서 이렇게 더했을 때도 수렴하면 우리가 이 시그마 AK가 절대 수렴한다 그렇게 정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아주 중요한 정리가 뭐가 있었냐면 이 시그마 AK가 만약 절대 수렴하면 시그마 AK가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증명했었어요. 그러면 이 시리즈들의 이제 포함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크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시리즈들이 있고요. 이 시리즈 안에서 이제 수렴하는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그냥 컨버전 시리즈 이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 있는 것은 이제 당연히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하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요 정리에 의해서 절대 수렴하면 수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으로 쪼개서 여기에 절대 수렴하는 것을 여기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니까 이 포함 관계가 있을 텐데 이 반대쪽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절대 수렴과 수렴이 완전히 똑같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 반대편에 어떤 개념이 있죠. 즉 어떤 시리즈가 수렴하는데 절대 수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셋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의를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converge conditionally, 그러니까 조건 수렴이라고 불러요.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시리즈가 수렴하는데 절대값의 AK가 수렴하지 않은 거니까 즉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절대값 A가 발산하면 즉 이 개념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제가 이제 있겠느냐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이 교대급수예요. 이 교대급수는 원래 수렴하는데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n분의 1만 남으니까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급수는 조건 수렴한다. 이건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잘 배웠던 예제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locally integrable, improperly integrable 해서 비슷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우리 앞서 했던 요 그림과 비슷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같이 이해를 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일단 함수 f가 요 구간에서 locally integrable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간은 다른 구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앞서 그렸던 것처럼 locally integrable을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local integrable이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모든 시리즈에 모아놓은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뭘 그렸냐면 local integrable 안에 improperly integrable,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locally integrable 펑션 중에서 그 적분값의 극한이 수렴하면 improperly integrable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improperly integrable은 여기에 이제 수렴하는 그 시리즈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함수 f가 absolutely integrable이라는 것과
컨디셔널리 인테그러블 이 두 가지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틀리 인테그러블은 우리 앞에 앱솔루틀리 컨버지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절대값 해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한 함수가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디셔널리 인테그러블은 f가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은 하는데 f가 앱솔루틀리 인테그러블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컨디셔널리 인테그러블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정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시리즈가 앱솔루틀리 컨버지 하면 컨버지니까 이 앱솔루틀리 컨버지 하는 것이 이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정리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여기 이제 앱솔루틀리 컨버지에 해당되는 것이 앱솔루틀리 인테그러블이니까 앱솔루틀리 인테그러블이면 임프라펄리 인테그러블이 되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궁금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다음 정리입니다. 그래서 f가 앱솔루틀리 인테그러블이 되면 f가 임프라펄리 인테그러블인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리만 인테그러블 펑션에 대해서 이 인테그럴의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증명했던 것처럼 임프라퍼 인테그럴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을 동시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겠죠? 네, 이 집합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증명은 이 증명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미적분학에서 이 절대 수렴 부분의 이 증명을 보고 이 증명을 이해하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fx라는 함수값은 절대값 fx와 마이너스의 절대값 fx 이렇게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이제 공부했던 컴패리슨 시오렘을 활용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컴패리슨 시오렘은 그 모든 함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값이 일반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컴패리슨 시오렘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두 다 이제 양수가 돼야 되는데 방법이 양쪽에 어떤 걸 더해주면 됩니까? 절대값 fx를 다 더해주면 아래와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0이 되고요. 가운데는 fx에다가 절대값 fx를 더해주고요. 이 오른쪽은 절대값 fx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을 일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이 절대값 f가 absolutely 인테그러블이니까 이 가정으로부터 절대값 f가 improperly 인테그러블 하다. 이건 이제 완전히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상수 곱한 것도 마찬가지니까 이 오른쪽 값이 이 구간에서 improperly 인테그러블 해요. 그러면 이제 컴패리슨 시오렘에 의해서 더 큰 것이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 하면 이게 0보다 크니까요. 이 더 작은 함수, 요 함수가 역시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 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요게 아니었고요. f가 임프라퍼 인테그러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f라는 것은 방금 이제 구했던 f 더하기 절대값 f에서 절대값 f를 빼면 되는데 지금 이 함수는 조금 전에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이라고 증명했고요. 뒤에 절대값 f는 f가 absolutely 인테그러블 하다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임프라퍼 인테그러블, 이것도 임프라퍼 인테그러블이니까 그것의 차 역시 임프라펄리 인테그러블입니다. 그래서 f가 임프라펄리 인테그러블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는요. 이 구간에서 f가 임프라펄리 인테그러블이니까 f가 이 구간에서 리만 인테그러블이거든요. 즉 C부터 B에서 리만 인테그러블이니까 C에서 B까지 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양쪽에 이제 C를 A로 우극한을 보내버리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A부터 B까지 이 F의 인테그럴의 절대값이 되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f의 이런 인테그럴이 돼서 이 부동호는 변하지 않아서요. 임프라퍼 인테그러블 펑션에 대해서도 이런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시오렘을 이제 증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다시 와 보자면 지금 absolutely 인테그러블이면 임프라펄리 인테그러블이니까 이제 비슷하게 이 안에 absolutely 인테그러블이라는 그 셋이 이렇게 하나 이제 생긴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컨디셔널리 인테그러블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f가 임프라퍼 인테그러블이면서 f가 absolutely 인테그러블이 아니니까 바로 이 나머지 전체 부분이 컨디셔널리 인테그러블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그림과 요 그림 보세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똑같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어떤 예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일 때 여기 얼터네이팅 시리즈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 컨디셔널리 인테그러블 펑션이 존재하겠는가? 이제 그것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예제를 이것과 비슷하게 찾아볼게요. 뒤에는 이제 n분의 1이고 여기는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진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함수에서는 이걸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x분의 1이 있고 sin x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서 했던 그 교대급수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형태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보죠. x분의 sin x 이 구간에서입니다. 파이에서 무한대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x분의 sin x가 바로 우리가 찾는 컨디셔널리 인테그러블 펑션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다 이 내용을 보여야 되고요.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이다 이 내용을 보여야 되고 앱솔루트리 인테그러블은 아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차례차례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f가 로컬리 인테그러블이다 이걸 이제 보여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쉽게 했었잖아요. 이 함수 f가 이 전체 영역에서 컨티뉴어스 연속 함수가 되기 때문에 f는 이 영역에서 로컬 인테그러블이다. 네, 이 내용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중간에 한 두세 줄 정도 썼었는데요.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임프라펄리 인테그러블임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sin x 때문에 절대값을 해서 보면 이게 x분의 1보다 작아서 이 부등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x분의 1이라는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만약 인테그러블 하게 되면 참 좋겠는데 x분의 1을 이제 적분하면 ln x, 로그 x니까 무한대 쪽으로 다가가면 이게 값이 수렴하지 않고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아서 컴패리슨 시오렘 같은 걸 활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 문장은 이제 필요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이렇게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건 한번 계산해 볼게요. 파이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값을 d라고 놓고 나중에 d를 무한대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부터 d까지 f, 네, 이 함수 x분의 sin x, 네, 이 함수를 이제 적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미적분하기니까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코사인 x 파이부터 d까지 하고요. 빼기 파이부터 d까지 x제곱분의 코사인 x dx. 네,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앞에는 이제 d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d분의 코사인 d가 나오고요. 파이를 대입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적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면 이제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 뭔가 그 컴패리슨 시오렘을 활용하기에 조금 적당한 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x제곱분에 비록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었지만 상관없죠.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절대값을 해보면 이제 x제곱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요 녀석은 파이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사실은 수렴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보다는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의 값을 요렇게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뭔가 희망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방금 전에 구했던 이 식을 가지고 f가 이 구간에서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긴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네, 앞서 우리가 이걸 계산했었죠. 파이부터 d까지 x분의 sin x를 계산을 했더니 이 값이 나오고 파이부터 d까지 x제곱분의 코사인 x를 적분하는 거였죠. 지금 빨간색 이 식을 보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 아까 설명했었죠. 그럼 이때 이 부분에 절대값을 붙여준 식은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고요. x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x제곱분의 1 있죠? 이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는 이 함수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이제 실제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파이분의 1로서 이게 정확하게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임프라펄리 인테그러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수이고 이 더 큰 녀석이 임프라펄리 인테그러블이니까 컴패리슨 시오렘에 따르면 이 작은 녀석 역시 임프라펄리 인테그러블이다. 네, 방금 이제 설명했던 이 부등식으로부터 이 가운데 이제 절대값 붙인 거 있죠? 요 녀석이 임프라플리 인테그러블이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앱솔루틀리 인테그러블 정의죠. 네, 절대값 떼면 요 함수가
absolutely integrable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증명한 요 사실 있죠? 모든 absolutely integrable은 improperly integrable이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이 함수는 역시 improperly integrable이다 라는 사실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mproperly integrable이라는 말은 이 적분 있죠? 이 적분에서 d를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보면 요 값이 수렴한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목적은 뭐였느냐면 여기에 d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이 존재하느냐 이제 그건데요. 왼쪽에 이제 리밋을 이렇게 붙여줘 보면 오른쪽은 요건 이제 상수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되고요. 지금 요 값 같은 경우는 사실 d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건 무한대이고 이건 진동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d를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이 존재하느냐 이제 그게 마지막 관건이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한 것에 의하면 요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 값이 수렴, 즉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건 상수이고 요게 존재하니까 이 전체 요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가 이 구간에서 임프라퍼리 인테그러블 하다. 일단 첫 번째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앞서 정의했던 이 함수 f가 이 구간에서 absolutely integrable이 아님을 설명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즉 이 fx를 절대값을 계산을 해서 파이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럴을 계산했을 때 수렴하지 않음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임의의 자연수 n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부터 우리가 무한대까지 이 적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사인이라는 성질 때문에 파이부터 임의의 상수 c나 d보다는 n파이가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fx에다 절대값을 취해주면 분자는 절대값 sin x가 되고 분모 x는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x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파이부터 n파이를 이렇게 구간을 쪼개보도록 할게요. 지금 2부터 n까지 이렇게 쓰고요. 지금 구간의 길이가 파이가 되게끔 이렇게 쪼갤 거예요. 그래서 k가 2면 이건 파이부터 2파이, 그 다음에 3이면 2파이부터 3파이에서 n이면 n-1파이부터 n파이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수는 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 분자 요 부분을 볼게요. 이것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이 k가 짝수홀수 상관없이 항상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분자 부분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2분의 루트 2 대충 이제 어떤 값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선을 그려보면요. 2분의 루트 2와 이제 만나는 게 아마 이 값이 k 빼기 4분의 3파이부터 k 빼기 4분의 1파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절대값 sin x의 함수 값이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찰로부터 다음 부등식을 얻습니다. 일단 k 빼기 1파이부터 k파이까지 이 적분 값을 이 범위로 줄여볼게요.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양수니까 이 적분 값이 더 줄어드는 거죠. 이제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이 범위 안에서는 절대값 sin x는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부등식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이 뒤에는 x분의 1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등식은 다음 관찰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범위에서 x의 범위는 지금 k파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도 작거나 같은데요. 네, 좀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x는 k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범위에서는 이 x분의 1 요 항 있죠? 요 항은 뭐보다 크게 되냐면 분모 분자 바뀌니까요. k파이분의 1보다 크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상수이고 이제 요 적분만 남는데 여기가 상수가 1이니까 요 구간의 길이죠. 네, 구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요 상수만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주면 4분의 루트 2가 되죠. 여기 지금 파이는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값이 요 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여기에서 n을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까?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주면 이 값이 이제 굉장히 커지면 이 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도 잘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해석학 시간에는 7장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발산하니까 이 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가 absolutely integrable이 아닌 것까지 보였으니까 아까 f가 improperly integrable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sin x 나누기 x 이 함수가
파이부터 무한대 여기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을 때 컨디셔널리 인테그러블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제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이 값이 이제 발산한다는 걸 보이는 게 이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요. 네, 이것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k-1 파이부터 k 파이까지 요걸 적분해서 이렇게 다 더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요 sin x를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요 x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려면 지금 x라는 값이 이제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거 이제 k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를 없애면서 k 파이분의 1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절대값 sin x를 이 구간에서 적분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값은 재미있는 것이 항상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값은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렸던 요 부분의 요 넓이거든요. 그런데 뭐 k하고 상관없이 항상 이제 이 값이 뭐가 되느냐면 2가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주기함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파이분의 2 곱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분의 1 돼서 뭐 이 항이 또 나왔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수렴하지 않는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결론을 아까와 똑같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improper integrable 펑션의 두 가지 타입, absolutely integrable과 conditionally integrable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수렴하는 그 급수의 두 가지 형태와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사실 요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7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